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 있는 기술 개발 투자,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공동 투자형의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투자형 기술 개발 사업은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체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은 투자협약기금 조성관리와 과제 발굴 등 투자기업 관리기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투자협약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투자기업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투자기업이 협약 기금을 조성하여 협약을 체결했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기업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처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의 신규 협약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으로 유형별 기준은 화면과 같습니다. 투자기업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동투자형 투자협약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기업, 협력재단 3자 간 협약으로 이뤄집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에서 협약 규모와 기간을 확정한 후에 투자기업 관리기관인 협력재단에 공문을 통해 협약을 요청해 주시면 중기부에서 승인 통보 후 서면 또는 협약식을 통해 협약서에 직인 날인을 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 이후 투자기업 자격으로 모집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R&D 비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공동 투자형 투자기업 출연금의 경우에는 과제가 선정된 금액만큼 순차적으로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단 투자기업에서 선출연을 원하실 경우 협력재단과 별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투자기업이 출연금을 협력재단에 입금하면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통장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협력재단에서는 투자기업별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투자기업의 출연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협약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투자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던 기업 중 협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과제 발굴을 더 많이 하게 된 경우 추가 협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화면과 같이 협약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협약 기간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 금액 추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협약과 동일하게 규모, 기간 협의 후 중기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협약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과제 발굴 계획과 기업의 경영 현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가적인 과제 발굴과 사업 참여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기업에서 협약 종료 의사를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기업은 기술을 개발할 중소기업과 함께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공동 투자형 기술 개발은 일반 과제 빅3 소부장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지원 방식은 지정 공모와 자유 응모로 나누어 과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정 공모는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RFP 과제 제안서를 공고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과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응모는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먼저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투자기업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투자 동의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방식이죠.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면 공고기간 내에 중소기업에서 과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단 지원이 제외되는 사항도 있으니 중소기업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 규모를 알아볼까요? 기술개발 지원에 활용될 정부 출연금은 화면과 같으며 투자기업 출연금은 정부 출연금 대응투자 방식입니다. 정부 출연금과 투자기업 출연금 모두 100% 현금 지원입니다. 단 2020년도 사업 공고 기준으로 과제 신청 시점에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기업 기업 유형에 따라 과제비 구성이 달라지는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 출연금과 1:1 비율로 투자하고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3:2의 비율로 매칭합니다. 2차년도 이상 과제일 경우 연차별로 정부와 투자기업의 비율을 맞추어 과제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시의 필수 제출 서류 중에는 투자 동의서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 계획서가 있는데요. 투자기업에서 검토해야 할 서류이며 공고 기간에 맞춰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투자 동의서에는 투자기업의 장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 계획서는 투자기업 담당자와 중소기업 과제 책임자와 협의 후 서명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과제명과 연차별 투자기업 출연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업 출연금은 주관기관에서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금액으로 투자기업의 사전 동의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 변경 시 투자기업과 협의가 필요하며 투자기업 출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SM테크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 과제 신청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투자기업 담당자, 주관기관 대표자, 책임자, 연구원 등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관 등록 및 참여 제한 확인과 더불어 제출 서류도 미리 확인해서 구비해 주세요. 먼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 항목이 모두 예로 해당되어야 하고 동의사항에 모두 동의를 해야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제 신청 1단계에서는 개발기간 및 기술개발 개요를 상세 입력하고 2단계에서는 보안 등급 신청 및 기술 분류, 수행기관 및 참여 연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사업비 내역과 제출 서류를 등록하는데요. 필수 제출 서류 항목에 투자 동의서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 계획서를 주관기관에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완료 상태가 되며 접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협력재단에서는 과제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기업 여부 등 적합성 검토를 합니다.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주관기관의 자격사항 검토와 대면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럼 과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020년 사업 개편으로 달라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제 선정은 투자기업 사전심사 50%,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대면평가 50%, 총 100점을 환산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협약 대상 과제로 선정됩니다. 투자기업 사전심사는 투자기업에서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제출 완료된 과제에 대해 투자기업에서는 5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종합점수는 규정에 따라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심사위원의 평점을 산출하면 되는데요. 사전 심사표는 전문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과제 접수 후 2주 이내로 안내하고 회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사전심사 점수와 원샷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대면 평가 점수를 함께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대면 평가는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에게 통보하는 날짜에 발표 평가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반드시 주관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 책임자가 참석하셔야 합니다. 산학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게 해당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답변은 최대한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여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 계약 체결 및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 통보 시 수정사항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투자기업과 협의 검토 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기타 적합성 검토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탈락 사유를 SM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탈락 과제는 연내 추가로 한 번 더 보완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재단은 투자기업의 선정과제 출연금 지원을 위한 당해년도 과제비 입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협력재단은 주관기관 과제관리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과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후 투자기업에서 필요할 경우 자금 집행에 대한 점검 실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차년도 이상 과제의 경우에는 1차년도 과제기간 종료 후 진도 점검을 통해 계속 판정 시 2차년도 투자기업 출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과제 종료 이후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부담금, 투자기업 출연금은 모두 전문기관 지정 외부회계기관에서 정산하며 이때 투자기업 출연금 중에서 발생한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은 협력재단으로 회수됩니다. 협력재단에서는 기술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 투자형 R&D 과제 참여 예정인 투자기업 추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를 공동 투자형 과제로 기획하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연중 상시로 R&D 기획 역량 전문가를 파견하여 1:1 지원을 하는데요. 희망하시는 투자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협력재단에 제출해 주시면 전문가를 매칭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공동 투자형 기술개발 사업 담당자라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운영 요령과 총 3개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규정은 SM테크 홈페이지 정보마당 메뉴에서 전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개편 내용에 따라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확인할 규정은 주관기관 자격 요건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투자기업의 계열 회사이거나 출자 지분 관계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두 번째 확인할 규정은 투자기업 사업 참여 제한 규정입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 투자기업 출연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사전 협의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 제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과제에 대한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간의 기술개발 표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확인할 규정은 진도 점검입니다. 과제 총 개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는 주관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진도 보고서를 통해 진도 점검을 실시하고 계속 또는 현장 점검 대상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장 점검 대상인 경우 실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계속, 중단, 조기 완료 대상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가 중단인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사업비 환수, 제재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확인할 규정은 투자기업의 의무입니다.
투자기업은 출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동 투자형 R&D 과제를 발굴해야 하며 각종 점검에 참여하고 주관기관이 기술 개발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과제 신청부터 종료 시까지 해당 서류들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확인할 규정은 투자기업 출연금 관리입니다. 투자기업 출연금은 기술 개발 비용으로 주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투자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개발기관인 중견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확인할 규정은 기술료입니다.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으로 공동 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보세요. 대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의 시작.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공동 투자형을 통한 가치 있는 가치 투자로 앞으로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